네,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바깥 활동을 아무래도 덜 하게 되죠. 자, 그렇다 보면 우리 몸에 부족해지기 쉬운 게 있습니다. 네, 바로 비타민 D 얘기인데요. 오늘 이 비타민 D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은희 기자 나와 있고요. 겨울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인가 봐요. 네. 다른 비타민들은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비타민 D는 그렇지가 않지요. 네. 햇볕을 받아서 저절로 합성이 또 되는데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니까 특이합니다. 뼈 건강은 기본이고 만성 통증, 불면증, 면역질환 같은 다양한 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의 87%, 여성은 93%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심각하지요. 네. 특히 겨울에는 집안에 웅크리고 있기 쉬운데 하루 1시간은 햇빛을 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 어떻게 충족할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근육이 수축해 가벼운 넘어짐에도 뼈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이 골절 환자 병원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번에 이렇게 다치고 나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고 골다공증이 있다고 했어요. 비타민 D와 골다공증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바이타민 D는 우리 몸의 칼슘하고 인산의 대사작용에 관여돼서 뼈로 가는 그런 이동 경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이타민 D가 결핍하게 되면 골다공으로 가기 쉽게 됩니다. 여성 93%가 비타민 D 부족 상태. 여성들이 심한 이유는 뭔가요? 여성들은 이제 폐경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뼈에 있는 칼슘이나 인산 성분들이 많이 소실되게 되면서 골다공이 쉽게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 쉽게 사고가 났을 때 골절이 되기 쉽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 중에서도 자외선이 피부에 닿음으로써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외출 잘 안 하시죠? 야외 활동이 줄어들 뿐 아니라 해까지 짧아져서 햇빛을 볼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회사에 계속 있으니까 점심때 말고는 햇빛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점심시간 말고는 햇빛 보기 힘들어요. 은행도 가고 시장도 가고 그럴 때 햇빛 받는 거지. 아마 대부분 이렇게 햇빛 쬐는 걸 크게 신경 안 쓰셨을 거예요.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 주부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랫배 통증이 너무 심하고 소변 날 때도 통증 때문에 왔는데 손이 계속 저리면 아프다 그러잖아요. 저리면서 아프고 또 밤에 되면은 손이 버가지고 이게 구부러지지도 않을 정도로 손이 많이 붓고요. 진단 결과 비타민 D 결핍이 문제였습니다. 혈중 수치가 20 이상이어야 하는데 7.4, 한참 부족하죠. 감기나 독감, 폐렴, 비염,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이제 면역성 질환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자외선 차단제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햇볕이 많이 차단이 돼서요, 비타민 D 부족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임산부, 폐경 전후, 골다공증 환자들,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인 환자들인 경우에서는 이제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D 부족은 단순히 뼈 건강뿐 아니라 다양한 호르몬 작용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불면증에 시달렸던 이분도 병의 원인을 비타민 D 결핍에서 찾았습니다. 실내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까 햇볕을 못 받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거의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불면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비타민 D 결핍 때문에 불면증이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틈날 때마다 밖으로 나가 가벼운 운동을 했더니 불면증이 완화됐는데요. 해를 봐야 잠이 잘 오는 겁니다. 주말에는 가급적 밖에서 햇볕을 보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확실히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햇볕을 받으면 기분도 더 상쾌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밤에 잠을 자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추운 겨울에는 어떻게 햇볕을 쬐야 할까요? 반팔이나 반바지 이런 걸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얼굴 정도에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짧은 시간 안에 좁은 면적에서 햇빛을 효과적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정오 무렵에 야외 활동을 한두 시간 정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햇빛은 노화의 주범이라고 하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마스크, 모자 등으로 가능하면 햇빛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성분들은 더 그렇죠. 겨울철에는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낮기 때문에 굳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피부암 발생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낮은 지수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함으로써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도 합성하고 피부암 발생도 억제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토피나 건선 등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도 자외선이 사용되는 만큼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점, 창문을 통해 햇빛을 받는 건 비타민 D 합성 효과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직접 받아야 되는군요, 살갗을. 네.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세 이상 되시면 한 번 정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남성분들도 70세가 넘어가시면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태아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신부도 비타민 D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부족 상태라면 햇빛 외에도 약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도 보충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가요? 동물성인 경우에는 참치, 정어리와 같은 등푸른 생선과 연어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유나 계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 D 대표 주자로 표고버섯을 빼놓을 수 없지요. 생표고보다 말린 표고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추워서 꼼짝하기 싫으시지요? 그럴수록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니까요. 한낮에 햇빛 보면서 움츠렸던 목도 가볍게 풀어보시고 활기차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